자, 이번에는 세월호 7시간에 대한 의혹 다시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얘기를 하지 않으려고 해도 매일매일 새로운 의혹들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자, 2014년 4월 16일 다시 한번 돌아가면요. 자, 일단 당연히 식사는 하셨겠다고 생각을 했지만 어제 저희 채널A와 여성동화의 단독 보도로 전해드렸듯이 이 조리사의 증언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자, 오후 12시에 점심 식사를 관저에서 본관에도 식당이 있습니다만 대부분 관저에서, 그러니까 집에서 밥을 드셨다는 거죠. 그리고 6시, 그러니까 중대본부에 다녀온 5시 15분 이후에 다시 관저로 돌아와서 6시에도 저녁 식사를 평소와 다름없이 한 그릇을 뚝딱 다 드셨다고 합니다. 이 사이에는 어제 저희가 보도해드렸던 대로 3시 23분쯤에 정모 원장이 미용사가 청와대를 방문해서 머리 손질을 하고 그의 동생인 이제 메이크업 하시는 분도 들어와서 같이 이 얼굴을 만져줬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떠난 시간이 4시 37분이라고 오늘 청와대에서 공식적으로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3시 23분부터 4시 37분까지 한 70여 분 동안 이 정모 원장의 자매가 청와대에 있었던 이런 내용들이 드러나고 있는데 자, 조리장의 얘기를 하나둘씩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식사하는 모습을 본 건 아니다. 4월 16일 날 분명히 밖에 나가지 않고 관저에 있었고 내가 본 건 아니지만 식사를 나가는 사람은 따로 있다. 점심과 저녁 식사 시간에 1인분의 음식이 정확히 들어갔고 그릇이 비워져 나왔다는 건 확실하다. 그렇죠. 자, 당연히 밥을 먹어야 됩니다. 식사는 해야 되고요. 뭐 식사하는 거가 뭐라 할 수는 없는 거고 확실한 거는 관저에 계속 있었다는 겁니다. 점심 때도 있었고 저녁 때도 있었다는 거 퍼즐 하나씩 맞춰서 가는 건데 그 중간에 이제 중요한 부분은 머리 손질하는 부분입니다. 3시 20분 정도인데 그러면 결국은 계속 관저에만 있었다고 지금 추측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 궁금해하는 부분은 10시 30분에 통화를 하고 2시 11분까지 14시 11분까지 3시간 40분간 뭐 했느냐 중요한데 그 중간에 밥 먹었다는 거 하나 정도는 지금 확인이 된 거고 그 중간에 뭐 지시라든지 보고라든지 이런 부분은 아직 확인이 안 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좀 애매하지만 확실한 건 어디 안 가고 밥 먹었다. 이 부분은 확인이 된 걸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사실 이제 해경청장과 통화한 부분도 있고요. 어쨌든 이 사이에 어마어마한 속보와 관련된 보고들이 있었을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평소와 다름없이 물론 뭐 평소와 꼭 달리 밥을 먹어야 되는 건 아닙니다. 점심 식사를 그대로 했고요. 또 6시에도 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다녀와서도 평소와 다름없이 식사를 했던 부분, 국민적인 생각, 국민들의 일반적인 생각으로는 그 많은 학생들이 바닷속에 있는데 이게 너무나 평온하게 식사를 했다는 그걸 증언을 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서는 평온하게 했는지 뭐 그것까지 우리가 잘 알 수는 없을 때 여하튼 뭐 그 식사는 뭐 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그런 점에서 보면 그리고 이제 박근혜 대통령은 사실 선거 운동을 할 때도 꼭 집에 와서 식사를 한다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점은 아마 본인의 습관인 듯하고 그러나 국민 정서적으로 보면 지금 밥이 넘어갈 때냐 이제 이 국민 정서 그렇게 생각하겠지만 저 문제까지 저희가 그 계속해서 문제를 삼는 거는 좀 그런 느낌은 든다. 그러나 물론 도덕적 정서적으로 비판은 우리가 뭐 충분히 할 수 있는 내용이다. 그런 것이고 자 이제 저게 10시 30분에서 오후 이제 12시에 식사를 했다면 그 중간에 11시 한 23분인가요? 그때 국가안보실장하고 또 통화한 흔적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그리고 나서 11시 한 30몇 분까지 계속해서 뭐 YTN 등에서 전원구조 오보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좀 우왕좌왕할 때예요. 그때. 그러니까 점심 식사 때까지는 사실은 상황 파악이 공무원들도 제대로 안 됐고 그 보고받는 박근혜 대통령도 제대로 안 됐을 거예요. 그럼 11시 23분쯤에 안보실장이 전화를 해서 아직도 300여 명이 그 배 안에 갇혀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면 우리가 그냥 보통 상식적으로 보면 그때는 뭐 식사를 하시든 아니면 식사를 팽개치든 여하튼 본관에 나와서 회의도 열고 뭔가 적극적으로 대책을 마련했어야 되는데 그런 흔적이 또 없이 계속 관저에 계셨단 말이죠. 그렇다면 그 관저에 계신 그 시간 동안에 그리고 3시에 중앙제대 방문을 하겠다고 얘기를 한 그 중간에 과연 뭘 했느냐 하는 부분은 이제 여전히 우리가 규명해야 할 부분이죠. 근데 원래도 박근혜 대통령이 좀 TV를 보면서 혼자 밥 먹는 거를 좋아했다고 하는데 저희가 말했던 그런 좀 드라마도 좀 보시고 그랬을까. 조리장의 이 증언을 보면요. 식당이 2개가 있는데 10명 이상 식당하는 좀 큰 공간. 그다음에 혼자 식사를 하는 작은 공간. 양쪽에다 각각 TV가 있다고 해요. 조리장의 증언이 평소에 TV를 혼자 시청하면서 식사하는 것을 즐겼다. 식사는 규칙적이에요. TV는 틀어져 있었을 수도 있고 꺼져 있었을 수도 있지만
저는 지금 이 일정이 하나하나 맞아가는 걸 보면서 네. 사실은 더 무서운 것이 처음에 산케이 신문이 굉장히 엉뚱 스캔들을 터뜨렸죠. 예. 그거 아니다. 명예훼손으로 소송이 이제 계속 이어졌지 않습니까? 두 번째로 대통령이 담화 때 밝힌 게 있어요. 청와대에서 구타했다는 거. 이거 아니다. 진실 네. 아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하나 삭제를 해나가서 마지막에 보니까 오후에 머리 손질 확인됐고 점심 저녁 식사 확인됐고 지금 오전 일정만 보고가 계속 들어간 정황은 확인됐는데 네. 대통령은 과연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 이건 이제 퀘션입니다. 예. 다음 주에 또 청문회가 이어지는데 드디어 이제 청와대 약물 게이트 관련한 이제 의혹들을 다루니까 지켜보기로 하는데 네. 지금 대통령은 하나하나 꿰맞춰지고 있는 것은 매우 규칙적으로 평소와 다름없이 다만 한 가지는 그냥 관저에서 누구도 만나지 않고 서면과 유선 보고를 받으면서 있는데 전 제일 좀 걱정되는 게 네. 바로 저 머리를 다듬는 시간이에요. 네. 그러니까 청와대는 20분이라고 했는데 이 자매가 결국은 1시간여, 네. 70분을 머문 건 또 확인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예. 그럼 그게 20분일 수도 있고 30분일 수도 있고 90분은 아닌 것 같고 네. 뉴스에서 나온 대로 길면 한 60분, 1시간이라고 치자고. 네. 그때가 315명이 배 안에 갇힌 채 침몰하는 상황인데 네. 과연 대통령의 모습은 어땠을 것인가? 저희가 그래픽을 하나 준비한 게 화면에서 보시겠지만 4월 달에 유독 보면 네. 수요일 일정이 비어 있습니다. 네, 다른 날도 네. 물론 비어 있는 날이 없는 여러 건 주에, 아닙니다만 그 당일이 4월 16일 또 세월호 참사에 있던 날이 수요일이었죠. 수요일이었습니다. 그리고 김영재 그 성형외과 원장의 휴진일도 공교롭게도 수요일이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억측들이 계속해서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상하죠. 사실은 공식 일정이라는 게 사실 공식 일정이 있으면 당연히 본관으로 가는 거고요. 네. 그러니까 그래도 뭐 본관으로 가는 게 이명박 대통령이 갔다고 그러는데 박근혜 대통령은 공식 일정이 없기 때문에 간저에서 직무를 본 걸로 보입니다. 근데 놀랍게도 4월달 수요일이 다 빠져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추측을 할 수 있는 게 수요일마다 어떤 규칙적인 뭔가 했을 거라고 보이고 네. 그게 이제 김영재 의원하고 맞닥뜨려지면 네. 시술을 하는 어떤 타임을 비워놓은 게 아닌가 이렇게 추측이 되고 저걸 일부러 빼기는 어렵거든요. 국무회의나 뭐 이런 정해진 거 말고는 그렇죠. 예. 나머지는 저를 빼기가 어려운데 놀랍게도 쫙 비어져 있다는 거는 사실 더 또 의혹을 좀 가중시키는 측면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네. 음. 네. 근데 우리가 이렇게 저 시간을 확인한 거 보면 이제 김영재 성형외과 의사가 할 수 있는 거는 사실은 단시간에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대부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기에 우리가 확인됐다는 게 해경청장과 통화, 점심 식사, 2시 11분에 안보실장과 통화, 그다음에 그 원장 청와대 방문, 저녁 식사, 요거까지는 확인된 거 아니에요. 그리고 예. 5시 15분에 그 중대본 방문 여기까지는 확인된 건데 그거 해보면 그 중간에 무슨 성형외과 시술을 받았을 가능성 저는 별로 없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네. 이거는 뭐 이게 단시간에 뭐 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다 보면 나머지 여하튼 그 한 2시간 정도 그러니까 오후 한 12시부터 2시 또는 12시에 식사 시간이 또 꽤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중간 시간 정도가 지금 빈칸으로 있는 거예요. 네. 그렇다 보면 성형외과 부분은 좀 아닌 거 아닌가? 그러니까 예. 이거는 수요일에 뭐 저렇게 됐다는 게 물론 의심스럽긴 하지만 네. 요거 확인된 거하고 저걸 비교해 보면 이 둘을 직접적으로 연결시키기 좀 어렵다고 봅니다. 네, 어쨌든 박근혜 대통령이 가까이서 지켜본 이 청와대 전 조리장의 다음 얘기도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분이 2008년부터 청와대에 있었는데요. 박 대통령이 취임한 직후 임기 초에 이영선 전 행정관이 매주 일요일마다 최 씨를 픽업해서 프리패스로 들어왔다. 이건 기존에 알려진 얘기죠. 그런데 그분이 오신다고 하면 문고리 3인방이 관저에서 대기를 했고 조리장도 3명이 대기를 했다. 그래서 이 문고리 3인방이 최순실 씨와 이 국정회의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자리에는 박근혜 대통령이 없었다고 해요. 그러면은 정말 이 최순실 씨와 문고리 3인방이 국정을 그냥 혼자 운영한 건가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지금 네. 저 조리장의 얘기는 아마 거의 사실인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그동안에 왜 소문들이 되게 많았었어요. 그래. 네. 뭐였냐면 비선이 있긴 있는데 그게 도대체 누군지를 모르겠다. 네. 그게 혹시 정인회가 아니냐 뭐 이런 소문들이 사실 여의도에서 네. 굉장히 많이 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보니까 그게 오늘날 다 밝힌 거죠. 최순실 씨였다는 거죠. 네. 그리고 이 부속실은 사실은 그 최순실 부자관이라고 보이죠. 네. 그러니까 지금 국민들께서 다 뒤로 넘어가시는 지점이 적은 거예요. 예? 최순실 씨가 국정 운영을 일부를 이 축을 담당해갖고 예? 문고리 3인방에서 그거를 대통령한테 드리면 대통령이 이제 국무위원들한테 지시하는 그런 상황이 막 벌어지는 거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제가 말씀드린 거는 처음에 우리가 박근혜 대통령 소통이 너무 안 되는 거 아니냐. 네. 너무 불통 아니냐 그럴 때 사실
많은 분들이 뭘 걱정했냐면 대통령께서 너무 혼자 밥을 드신다고. 그것도 소문이 많이 났어요. 점심도 혼자 드시고 저녁도 혼자 드시고 그러면 아침은 얘기 안 하면 당연히 아침 혼자 드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왜 여당 국회의원들이라도 좀 불러서 점심 저녁을 먹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얘기를 많이 했는데 그러니까 평소에 박근혜 대통령의 그 방식이 사실은 이런 여러 가지 문제를 어떻게 보면 야기한 그런 그 원인 중에 하나가 될 수도 있는 거죠. 자, 일요일마다 최순실 씨가 집 드나들듯 청와대를 왔다 갔다 했다고 합니다. 김기춘 비서실장은 이걸 몰랐다고 있고요. 이 대면 보고서 김기춘 비서실장도 얘기를 한 게 있는데 얘기, 김 비서실장도 함께. 그게 필요하다고 생각하세요? 일이 있을 때는 뭐 일주일에 2번도 되고 또 뭐 일주일에 한 번 못 보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최순실 씨는 매주 받고요. 하루 종일 받고요. 비서실장은 뭐 말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일주일 내내 못 본 적도 있다고. 아니 그러니까 이게 너무 황당한 게 매주 일요일에 거의 매주 일요일에 최순실 들어오면 이 대통령 최순실 꼬리 3인방 5명이잖아요. 회의를 하는데 대통령 회의 자리에 모습을 보이지 않았어요. 잠깐 인사만 나누고 들어가 보고. 그렇죠. 예. 그러면 최순실과 3인 보좌관 비서들이 회의하는 거예요. 그럼 같이 했느냐? 밥은 다 따로 먹었다고 합니다. 그럼 밥을 대통령 차리고. 따로 가고. 그런데 조리 기억하는 게 최순실이 어떤 메뉴를 좋아하는지를 알고 있어요. 사부찜, 일식 스키야끼를 좋아했다. 주로 스키야끼를 먹었다. 그러고 그 회의를 마치고 돌아갈 때는 김밥을 싸달라고 했다. 김밥을 사다 줬더니 없다. 말아달라. 조리장이 김밥을 선호를 말아놨다는 거야. 지금 봉급은 세금으로 잖아요. 문고리 3인방에게 일주일간의 국정을 같이 보는 것은 최순실이었다는 정황이고 조리장의 증언을 기록할 때 대통령은 각본에 노란한 허수아비냐. 지금 이 상황이 된 거거든요. 이게 청와대의 관저의 가장 은밀한 우리가 관저는 뭐 집무실이냐 아니냐 내실이 이동 공간이냐 식사하는 공간 가장 가까운 근접거리 아닙니까? 이 조리장이 4명이라는 거예요. 일식, 한식, 양식, 중식. 그 중에 1명은 3명이 대기하고 돌아가면서 아침, 점심, 저녁을 가는 건데 이 조리장들이 최순실의 선호 메뉴를 두고 있어. 그리고 김밥을 매주마다 정도면 이건 좀 국민들이 볼 때 너무 아닌 거 아닌가? 이 진술은 맞다고 봐야 됩니다. 뭐 쓰기야끼 이렇게 최종으로 만들어낼 수 없는 진술이거든요. 김밥 싸준다는 것 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시장의 진술은 맞다고 봐야 되고 그게 숨겨진 의미는 뭐냐면 정말 들어요. 기억할 수 있을 정도로 자주 들어오고 그 패턴이 반복되기 때문에 아마 얘기한 걸로 보이고 결국 이거는 어쩌면 더 충격적인 일이 아닌가. 대통령 같이 먹는 것도 아니고 밥 사줘야 되고 대통령한테 해주라고 조리장을 뽑아놨는데 최순실이 밥 사주려고 김밥 사주려고 해놨다. 이것도 참 충격적인 것 같습니다. 근데 그분 오신다 그래요. 아 맞아요. 그분 저는 그 얘기를 듣고 그분 오신다. 그러면은 다 알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분이 오신대. 그러면 그분이 누구인지 아니까 그냥 그분으로 통치하는 거죠. 참 그렇네요. 어쨌든 이 세월호 당일 7시 대통령의 행적 알고 있는 사람은 지금까지는 이 의식을 나는 조리장과 그리고 올림머리를 한 정무원장입니다. 이 정무원장 얘기 한번 다시 들어보시겠습니다. 자, 저는 궁금한 게요. 아까 제가 판넬에 잠깐 보여드렸습니다만 3시에 중공을 간다고 방문을 한다고 지시를 하고 이제 5시 10분에 도착을 한 거 아닙니까? 시간이 이제 중간에 머리 손질을 했다는 건데 만약에 청와대 해명대로 3시 23분에 청와대 문을 통과해서 이 미용사가 청와대를 들어갔다면 강남 청담동 미용사에서 청와대까지는 1시간 걸릴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3시 23분에 2시 23분에 들어가고 지시 누군가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전화를 했겠죠. 그럼 중대본
의도에 했다고 얘기 전이란 말이죠. 맞습니다. 이 부분 좀 석연치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스케줄이 상황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었으며 어떤 판단을 가지고 가긴 가야겠는데 안 갈 수는 없는데 그러니까 오전에는 잠깐 아주 짧은 시간인데 이 전원 구조 학생들 전원 구조 오보를 믿고 착각했다고 치자고요. 네. 근데 바로 확인된 게 언론을 보고 알았다는 거는 의미가 없는 게 해경으로부터 직접 보고를 계속 받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이제 잠깐의 순간이고 점심시간이 지나고 나서는 급박한 상황으로 전환이 됩니다. 오전에는 해경이 알아서 하겠지 했을 수도 있으나 그럼 오후부터는 바빠지는데 말씀하신 대로 2시가 조금 넘은 시간에 헤어샵에 전화를 해야 돼요. 네. 청와대로 들어오시오. 그럼 준비해서 뭔가 도구들을 싸서 그렇죠. 메이크업한 동생과 함께 청담동 헤어샵에 거긴 취소입니다. 그렇죠. 오후에 예정돼 있는 방문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달려가는데 충분하게 1시간 잡고 3시 좀 넘어서 도착해서 자리를 만지기 시작해서 약 1시간 만졌다. 라고 이제 2시 전 청와대에 어떤 결정을 했던 것인가. 이게 지금 미스터리인 겁니다. 네, 그리고 어제 이제 새롭게 드러난 게 이 세월호 당일에 이 정 원장 말고도 동생이 있었다. 이 동생이 메이크업을 담당했다. 이 얘기는 또 새롭게 알려졌어요. 그래서 저는 그 부분이 궁금해요. 청와대에서 제가 말꼬리를 잡는 것 같은 느낌은 들지만 이런 의혹은 충분히 제기할 수 있어요. 청와대에서 발표한 게 머리 손질을 했다고 발표했어요. 메이크업은 안 들어가 있어요. 그렇죠. 머리 손질을 했다고 그랬어요. 근데 그게 20분이에요. 근데 나온 시간까지 따지면 70분이에요. 그럼 나머지 50분은 어디로 간 걸까요? 그러니까 잠시 대기를 했다 쳐도. 그래서 나머지 50분 중에 또 상당 부분 메이크업에 들어간 시간이 있는데 왜 그러냐면 청와대에서 지금까지 해명 스타일을 보면 항상 뭘 했다는 거 해명을 안 하고 무슨 의혹이 있으면 요건 아니라고 해명을 해왔어요. 그렇죠? 자, 그러면 머리 손질을 90분 했다고 한겨레 신문이 보도를 하니까 그게 아니라고 그러면서 머리 손질 20분 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금 누군가가 또 취재를 해서 메이크업은 30분 했다. 만약 그러면 아니야, 10분 했어. 이렇게 얘기할지 몰라요. 그런 점에서 보면 그날 철무시 메이크업 하는 사람이 들어갔잖아요. 근데 머리 손질에 20분이라고 그랬기 때문에 메이크업 하는 데는 그럼 또 분이 소요가 됐을까? 머리 손질과 메이크업을 한꺼번에 하지 않습니다. 그런 거 보면 아마 그 부분도 조만간 또 나오지 않을까. 왜냐면 이 70분이 설명이 안 되니까. 그렇죠. 그런 점에서 보면 충분히 그런 합리적인 의혹을 제기할 만하다.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이게 5분 단위로 메모가 승무구의 게임이 국민을 지치는 게 똑같은 패턴 전에 있었던 게 간호장교가 출장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그런 일 없습니다. 출장 기록 없습니다. 알고 보니까 출근을 한 거잖아요. 그렇죠. 의무실이 내부에 있고 매일 2명의 간호장교가 한 명은 미국에 있다 하는데 아니 국내에 있다고 합니다. 2명입니다. 나중에 다 맞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청와대 이렇게 하다 보면 이거는요 제가 7시간을 5분 단위로 맞추려면 10년 정도 걸릴 것 같은데 국민을 지치게 하는 이 청와대 행태 좀 빨리 정말 못되게 얘기하면 범인들이래요. 딱 묻는 것만 답해요. 그건 아니라고. 딴 걸 안 물었지 않느냐고 이렇게 답하거든요. 하나씩 물을 때마다 필요한 부분만 답을 하거든요. 딱 그런 형식입니다. 결국은 걸릴 때마다 그 부분만 답변을. 저는 충분히 우리 최평론가님 말씀 일리 있는 게 다음에 얼굴 메이크업 받은 그 얘기 분명히 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자, 메이크업까지 지금 나와 있습니다. 어떻게 청와대 또 해명을 좀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주사와 각종 시술에 대한 것도 계속해서 제기가 되고 있는데 그 청와대 의무실의 기록지에 적힌 사모님이라는 단어. 이 사모님이 과연 누군가? 청와대 의무실장은 답변하지 못했고 결국 나중에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겠다고 했습니다. 2015년 6월 24일 세월호 당일은 아닙니다만 청와대 의약품 불출 목록에 있는 세레브렉스라고 되어 있는 저 사모님이 누구냐고 했더니 청와대에서는 이렇게 해명을 했습니다. 청와대 인근에 거주하는 간부의 부인, 급격한 통증을 호소해서 청와대 군의관이 해당 집을 방문해서 처방했다라고 해명을 했는데 그러기에는 너무 많은 처방이 그동안 계속해서 나갔다고 정의당 의원이 지적을 했습니다. 더군다나 이 사모님에게 처방된 약이 세레브렉스 이게 주로 최순실 씨가 많이 그동안 병원에서 처방받았던 약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합리적으로 의심할 게 저 사모님이 군장교의 부인이 아니고 최순실 씨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지 않겠습니까? 아니 수사 제가 검사라면 저건 완전 거짓말이에요. 무슨 주변에 무슨 군장교의 부인 사모님이라고 그것도 집에 가서 처방을 해줬다. 어떻게 그런 거짓말을 해요?
아까 우리 조리장이 얘기했잖아요. 그분이 오시면. 그분인 것 같아요. 사모님. 네. 그분이 오셨잖아요, 지금. 그런데 지금 사실은 청와대 문고리 3인방, 그 문고리 3인방들이 생각하는 최순실 씨는 비선이 아닌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혼동한 거예요. 왜? 우리가 공적인 일을 많이 하다 보면 공과 사에 대해서 의식을 그러니까 할 수밖에 없게 돼요. 안 할 수가 없어요. 네. 이건 공적인 거, 이건 사적인 거 자꾸 분간하게 되거든요. 근데 지금 최순실 씨는 전혀 이 공적인 역할을 해본 적이 없는 사람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다음에 문고리 3인방도 마찬가지예요. 국회의원 보좌관을 했지 자기네 스스로 공적인 역할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저런 데다 그냥 사모님 이러고 난 것 같아요. 만약에 김기춘 전 실장이었으면 제가 볼 때는 저런 짓은 안 했겠죠. 네. 제가 이제 좀 디테일로 들어가고요. 자, 이 불출대장에 보면 기간이 있습니다. 2013년 4월 8일부터 2016년 16년이면 올해예요. 올해. 그렇죠. 11월 16일이면 얼마 전까지. 이때 중간에 이 끝부분에 최순실 씨는 검찰에서 조사받고 있었어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이 11월 16일까지 이 셀레브렉스를 처방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일단 최순실 씨는 아닐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봐요. 왜냐하면 2016년 11월 16일까지는 최순실 씨 중간에 9월 3일 날 우선 독일에 갔잖아요. 네. 그럼 그때는 최순실 씨를 상대로는 처방을 하지 말아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할 수가 없는 상황이니까. 그렇다면 일단 이거는 최순실 씨가 아닐 가능성이 높다. 그럼 누구냐? 사모님이. 저는 어떻게 보냐면 자, 이게 청와대 의무실 아닙니까? 의무실은 의무실을 관장하는 게 경호실입니다. 그렇게 되면 그 의무실에 자기들 상관의 사모님은 누가 있어요? 실장 부인이죠. 그렇죠. 경호실장 부인. 그런데 그러면 청와대 실장이 3명이 있습니다. 안보실장, 비서실장, 경호실장이 있는데 그러면 다른 실장 부인들도 있을 수 있는 건 아니냐. 그런데 만약에 이 사람들이 그냥 사모님이라고 안 썼다면 안보실장 부인이라고 그러면 여기는 아마 안보 사모님 뭐 이렇게 썼을 가능성이 이 사람들이 그냥 사모님이라고 쓴 거는 자기네들의 직속 개선 조직의 실장 사모님일 가능성이 좀 높다고 봅니다. 지금 청와대에서 저도 이제 청와대 몇 번 지구병원 가본 적이 있어가지고 사실은 좀 이해 안 되지만 간부의 부인도 진료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렇게 급격하게 받는 경우는 잘 없는데요. 전 딱 봤을 때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사모님이라면 저게 진료 기록부라면 남들도 알아보게 적는 겁니다. 누가 보더라도 사모님이어야 돼요. 그 사모님은 비서실장 아니면 정말 우리가 말하면 최순실이나 최순득 공통된 어떤 명칭을 쓴 게 아닌가. 만약 안보실장이면 안보실장 사모님 분명히 적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뭔가 공통된 사람인데 뭐 그렇다면 저는 비서실장 아니면 최순실이 만약 그 공통 사모님이라면 최순실도 가능한 게 아닌가 이렇게. 아니 근데 그런 일이 없어요. 청와대 의무실은 대통령 관저 50m 거리에 있고 2계층으로 돼 있고 두 번째, 그러니까 2층은 대통령만 쓸 수 있고 1층에서는 내부 직원들에 대한 간단한 진료를 해요. 청와대 직원 뭐 수백 명 있는데 배탈이 날 수도 있고 뭐 손이 찢어질 수도 있고 그거 해줍니다. 근데 청와대 인근에 사는 그야말로 청와대 간부라고 하더라도 가족, 부인 갑자기 아프다. 여기가 오지면은 청와대 의무실에 급하니까 전화할 수 있어요. 지금 여기 삼청동, 효자동 여기입니다. 병원이 널렸고요. 전화 119 하면은 3분 안에 옵니다. 인근 병원에 응급실에 갈 수 있는데 청와대에서 나 배 아파요. 통증 났어요. 와서 진료해 주세요 했더니 왕진을 간다? 청와대에. 이게 세상에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지금. 그러니까 청와대의 상상력이 이렇게 빈약하다? 실망입니다, 사실. 자, 사모님, 뭐 그분 등등의 등장인물 실명과 안 나와서 저희가 확인을 할 수 없습니다만 여러 가지 갖가지 해명을 해도 그 해명이 다른 추측을 낳고 있습니다.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분명히 이 부분에 대해서 해명을 한다고 했는데 그 얘기가 지금 안 나와서 저희가 지금 계속 못 빠지게 기다리고 있습니다.